어,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능동적인 개발자 되기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원래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아요. 뭐, 제가 이제 진행했던 경험을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도 이제 졸릴 수도 있고, 그리고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MSG라고 하죠. 조금 자극적인 내용을 제가 조금 더 타서 대기업 등급 산정 기준이라는 주제도 마지막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작해 볼게요. 소개하겠습니다. 그 이모 택시즈에서 제 명함을 받아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야생의 개발자라고 제가 적었죠. 그 다음에 제가 이때까지 이제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과 언어에 대해서 경험을 했고요. 뭘 이제는 잘한다. 뭐 이런 건 말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뭐 C도 했고, 뭐 자바도 했고, 뭐 됐다 한다고 말하기 좀 어렵고, 그냥 이제 주 종목은 이제 프론트 엔드 이쪽을 위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제일 잘하는 것은 프로젝트 매니징입니다. SI를 제대로 아니 주로 하고 있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프론트 매니징을 제가 잘하지만 지금은 이제 프론트엔드 쪽도 아니고 백엔드 쪽 개발하고 있어요. 음. 자, 오늘은 능동적인 개발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그 경험에 대해서 제가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물론 자극을 위해 조금 더 각색하지 않고 경험한 그대로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러고요. 뭐 잘 안 들리나요? 버퍼링이 심하니까? 이거 참 어쩌죠? 어제는 잘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젠가요? 아, 참 죄송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제 경험이 SI 위주이기 때문에요. SI 업무를 기반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SI는 시스템 인터그레이션의 약자로 아시다시피 시스템 구축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손님들이라고 하죠. 우리는 뭐 클라이언트 하는데 손님들이 만들어 하고 싶어 한 것들을 다 만들어주고 마지막에는 운영 관리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손님들이 많은 요구사항을 주시죠. 그래서 개발하나 정리하면 좋은데 중간에 자꾸 설계를 뒤흔드는 요구사항을 마구마구 생깁니다. 최초에는 권한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원뎁스 구조였는데 1차 시연 이후에 1차 시연이면 어떻게 생각하면 알파 버전까지 나왔겠죠. 엔뎁스 구조로 바꿔라. 뭐 1대1 관계로 되어 있는 것을 엔드엔 관계로 바꿔라. 이런 것들 있죠. 이것만 들어도 아주 최악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들은 관련 업계 사람들이 누구나 겪는 상황이죠. 우리 솔직히 말합시다. 저도 뭐 개발자긴 하고, 뭐 제가 뭐 프로젝트 매니징을 제일 잘한다고 해서 제가 이제 소위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는 그런 PM이 같을지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합시다. 이럴 때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리고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개발자들은 이런 손님들을 까내리기 시작하고, 왜 그렇게 행동하지? 라고 우리죠. 자, 이제 비극은 시작되죠. 지속적으로 손님들은 요구사항을 또 수정사항을 말하고 개발자들은 방어하기 바쁘죠. 못한다고 안 된다고 하면서 부정적인 자세가 되면서 종종 싸우기도 하죠. 물론 여기에 가장 큰 문제는 결국 누가 하죠 그걸? 우리가 하죠. 갑을이라고 하죠. 갑을인데 이런 우리의 의리들이 이제 이런 일들을 다 하게 되죠. 자, 그러면 결국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는
파국으로 가는 상황에 대해서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뭔가 변환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제가 가진 한 가지 해답은 전략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육룡의 나래사를 예전에 좀 봤었는데 그거 보니까 뭐 계략이라는 말을 쓰죠. 뭐 전략과 계략 뭐 그런 의미에서 쓴 것도 있지만 자, 파국으로 흘러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가불병정 무의식이 제가 그런 식으로 말씀을 또 하시니 치킨이 땡기네요. 사실 프로젝트가 파국으로 가는 경우 대부분의 이유는 개발자들을 관리하는 매니저가 문제일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다시 말하자면 PM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해요.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손님과 최전방에서 부딪히는 매니저는 개발보다는 분석 관리 능력이 더 필요하죠. 그런데 개발만 하는 사람이 아무런 준비 없이 위치할 자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그냥 아무것도 준비 안 되신 분들 하시면 안 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시니어 개발자가 맡거나 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고 영업을 위주로 하는 사람들이 자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야, 이런 경우 진짜 최악이죠.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개발자들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나라 특성상 전문적인 PM을 가르쳐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개발자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다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나서면 안 되겠죠. 어떤 계략과 그런 전략을 가지고 나서야겠죠. 그래서 그러한 거에 대한 제 경험, 제가 원래는 저도 개발자였으니까 PM을 할 이유가 있겠죠. 뭐 사실 답답했었겠죠, 저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썰을. 그래서 이제 개발자들 움직여서 먼저 나서서 잘 안 들려요? 목소리가? 일단은 계속 이을게요. 먼저 나서서 매니저를 움직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부지런하게 하시면 답이 나온다는 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씩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기능 정의서라는 말을 하기 앞서서 먼저 나서서 고객이 제시한 요구사항을 확인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요구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요구사항이 이제 어떤 거냐면 그 대부분 우리 그 손님들이 이거 만들어주세요, 저거 만들어주세요를 그래도 말로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그 문서를 써서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문서가 정의서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RFP라고 또 따로 있지만 어쨌든 결국은 이제 요구사항 정의서라고 요구사항 뭐 리스트라고 하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걸 나서서 우리가 먼저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구사항을 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냐, 왜 개발자가 먼저 분석을 해야 되냐. 그 사실은 매니저가 분석해서 내려주는 건 시간이 오래 걸려요. 특히 기술적인 부분을 모르는 매니저가 관리하는 프로젝트라면 이건 답이 없죠. 그래서 무조건 나서서 먼저 움직여야 돼요. 요구사항을 왜 그러냐면 요구사항을 자신이 잘 하거나 원하는 기술로 먼저 손님에 제시할 수 있거든요. 이게 왜 제시를 해야 되냐면 우리 재밌게 개발해야 되죠. 유리하게 개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기능 정의서라는 게 있는데 기능 정의서라는 것이 이제 요구사항을 통해서 사람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한 것을 우리는 기능 정의를 하게 되는데 이런 기능 정의를 뭐랄까 설계와 동시에 손님들에게 어떠한 기능을 개발할 것이다 라고 상세하게 적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고객이 제공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실개발 시 필요한 기능을 리스트업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 또한 개발이 수립된다면 자신이 개발할 기능, 남이 개발할 기능을 나서서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재미있는 기능은 내가, 재미없는 기능은 네가 개발해서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기능 정의서를 가지고 딜을 하는 것은 매니저하고 영업대표가 이제 해야 될 일이긴 한데요. 음, 음, 더 좋죠. 그래서 이때는 다들 아시겠지만 화면 정의서라고 있죠. 화면 정의서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좋죠. 개발하면서 이제 꼭 이러한 경우가 있어요. 설계할 때는 금방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기능들이 오래 걸리는 기능이라는 것을 확인한 경우입니다. 화면 명세서는 안 써요. 되게 화면 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개발자에게 쓰는 것보다는 이제 PM이 혹은 이제 디자이너들이 위주로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것들은 이제 맡기시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나서서 할 부분은 나서서 하고,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못할 부분은 선을 그어서 못하는 것은 이제 남에게 맡기는 그것도 이제 중요하긴 해요. 아이고, 채팅방에 아주 막 늘어난다고 막 적어 놓으셨는데, 예,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설계할 때는 금방 될 거라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엄청 오래 걸리는 기능이 이제 발견한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 이제 혼자 끙끙대면서 그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건 이제 여러분께서 지양을 해야 될 모습입니다. 이거 꼭 알고 가세요. 바로 이런 것들을 매니저에게 보고를 해야 돼요. 근데 되게 이제 물론 못하겠다고 어렵다라고 이제 그 자존심이죠. 자존심에 대해서 이제 말하기 힘든 경우가 있고, 어떤 우리는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어렵다고 하는 말하는 그것을 하는 건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좋지는 않고요. 자신이 정하기에 이 기능을 개발하기에는 얼마 정도 걸리겠다라는 것을 필요한 기간을 넉넉하게 잡아서 먼저 선제시, 아까도 계속 말하죠. 선제시를 하거나 대체할 기능을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그래서 영산이랄까요. 어쨌든 뭔가 딜을 할 때는 서로 그 일정을 넉넉해 주면 어차피 그것을 깎아요. 깎아줘, 당연히 깎죠. 깎으니까 넉넉하게 해야 돼요. 넉넉하게 해서 깎더라도 내가 원하는 그 일정이 나올 때까지 그런 정도 좀 늘려서 이제 말하는 것도 좀 유도리가 좀 필요하긴 해요. 맞아요.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먼저 나서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PM이 일정을 잘못 짜는 경우는 이미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게 프로젝트 처음에 정의할 때 기능 정의서가. 음.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개발자가 먼저 나서서 해야 돼요. 왜냐면 결국은 만들어 놓은 상태의 전화를 잡고 가야 된다는 거죠. 네. 어쨌든 이러한 경우에 이제 매니저를 푸시해서 매니저라서 끝나는 경우는 경우가 이제 또 위험한 경우 중에 하나인데 그 이런 모습입니다. 손님은 자신이 투자하여 만들어지는 일들을 너무 나 알고 싶어 하고요. 완료가 정해진 시간까지 기다리다가 아직도 안 만들었어요. 라고, 아직도 안 만들었어요. 라고, 아이고, 라고 소리만 듣는 손님은 쉽게 악마가 됩니다. 하지만 그 현재 개발되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그 쉽지 않는 이슈나 그 문제, 재미있는 기능 제안들을 자주 손님들에게 말해주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 손님들이 오히려 개발업체를 더 챙겨주거나 이해하려고 합니다.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느낌이 들게 해주는 것이 원래는 주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매니저를 푸시하셔야 돼요. 그 매니저를 푸시하지 않으면 대부분 이제 매니저들도 자기들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개발자들 푸시해서 이것들은 고객들하고 좀 이야기 좀 하세요. 고객들에게 말해서 이런 것들은 고객들이 입장에서도 생각해줘서 뭐 즉각 보고해 주시고 또한 이런 기능들이 있으면 또 기능들도 제시해서 이것도 고객들한테 알아주면 좋을 거 아닐까요? 그런 것들도 제공하기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매니저가 움직일 기미도 없고 소극적인 거죠. 야, 그럼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아요. 자꾸 일 더 주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사실 더 들어마시는데 매니저 보고도 대외적인 일만 하고 개발자가 나서서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일이 더 많아질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절대로. 전혀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만 조금 낯가릴 수도 있고 뭔가 준비를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궤도 오르게 되면 그리 추구할 일은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손님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직접 나서서 어느 정도 하라는 거예요. 기능 관련된 특히서는요. 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말만 한다. 아니, 커뮤니케이션도 비용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한 내용은 도구의 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도구를 잘 쓰는 개발자는 손님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 제가 이제 제가 지금 하는 프로젝트 말고 이전에 있는 프로젝트가 직급까지 물어보시고 일단은 제 경험상에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도구의 힘을 이제 믿으라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이전에 이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프로젝트를 들어갔는데 이미 그 진행되고 있었던 이제 프로젝트예요. 근데 프로젝트를 딱 들어가니까 이제 저는 처음에 들어올 때는 프론트엔드 단에서 몇 가지 페이지만 만들어주는 것을 지원해 주면 된다. 더니 막상 들어가니까 그쪽 PM이 이제 을이었어요. 저희가 병이었는데 을들이 갑자기 회의장에서 다 모이자 하더니 같이 개발하는 사람 2명 더 있어서 한 명은 이제 부장급이었고 한 명은 사원급이었는데 그 2명 딱 들어가니까 부장은 그 PM한테 엄청나게 소리를 듣고 있고 그 사원은 여자분이었는데 울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불이 불타고 지금 난리가 난 이제 프로젝트였죠. 지금 장난 아니었죠.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저도 이제 들어왔습니다. 또 여기에는 이 PM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화를 내면서 이 프로젝트 어떻게 할 거냐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거 보니까 딱 여기서 회의를 끊고 데리고 나와서 카페에 나와갖고 왜 그러냐, 무슨 이유냐, 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있었다. 이 사람들이 내가 정확한 시간을 줬는데 이 시간 동안 일을 못 하더라. 나는 정확히 많은 시간들을 개라고 시나리오예요. 되게 이제 SI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경우는 이제 이런 이제 PM 특징상 PM이 굉장히 이제 좀 빠르게 움직이고 불지나게 움직이는 PM이었어요. 이런 입장 보니까 그 문제가 이 PM은 개발에서 몰라요. 그리고 일정을 짜거나 이런 것들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했던 게 뭐였냐면 당신은 이제 개발자에게 말하지 말라. 무조건 나한테만 말해라. 그래서 제가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제를 했어요. 그래서 딱 잡아버리고 어떤 걸 투입했냐. 이거 한 방으로 손님이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트렐로. 여러분 트렐로 아시죠? 프로젝트 불 끄러 갔다가 손님이 가지고 있는 불신을 한 방에 해결했던 게 바로 트렐로였어요. 그 역할이 굉장히 컸는데 트렐로로서 이제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일과 이슈를 공유를 했거든요. 그래서 손님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만들고 싶어하는 기능들을 자유롭게 거기다 쓸 수 있게 해줍니까? 그래서 체크 할 수 있으면서 그 처리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도 보여주고 하니까 굉장히 이분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제 개인적으로 일하는 것도 트렐로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도 하고. 그거 한 방으로 끝났어요, 그냥. 그래서 저희도 원래 레드마인 써야 되는데 어쨌든 트렐로를 썼거든요. 그래서 손님들이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했구나. 그럼 이런 문제는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해결하고 있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잘 써야 되거든요. 트렐로도 정말 부진하게 써야 돼요, 사실은요. 부진하게 처음에 쓰면요, 개발자들도 처음에는 귀찮다 하다가 트렐로를 쓰는 거 좋아요. 왜냐면 트렐로로 리스트업해서 하나씩 지우는 맛도 굉장히 크거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젠킨스 같은 거. 그 있잖아, 배포할 때 잘 쓰는 거, 우리 젠킨스. 옛날에 그 뭐지, 전신이 허드슨이었죠. 그 젠킨스도 은근히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뭐 SI 프로젝트를 했던 이제 같이 줬던 손님들은 이런 젠킨스도 한번 딱 보여줘, 사용한 거 딱 보여주면요, 감동이에요, 감동. 효과 보여주고. 그런 효과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주면 진짜 좋아하거든요. 은근히 손님들이 신기술도 참 좋아해요. 그 개발자가 어렵고 난해하게 말하니까 이해 못하는 거지 신기술 진짜 좋아해요. 예전에 이제 이 차트라는 것을 사실 도입했었는데 제가 이제 정말 이거 말하면 우리 이상한 모임 정말 사랑한대요. 이상한 모임에다가 언제 물어본 적 있어요. 예,
차트를 써야 되는데 IE8에서 동작하게끔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IE8에서는 알다시피 그 D3인가 그거는 제대로 동작 안 하거든요. 그래갖고 이거 찾다 저거 찾다 보니까 이 차트를 추천받았어요. 제가 여기서 우리 이상함에서 간증하는 것 같아요, 뭔가. 아무튼 또 이걸 받았는데 그거 하나 쓰니까 그 을이 뭐야 갑까지 다 좋아하더라고요. 뭐 이런 게 있었냐고, 이런 것들이 있었냐고. 아 짱이다고. 그래서 그거 한 방으로 제가 그쪽에 이제 미신이 좀 섰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킹기술을 도입하는 건 진짜 좋아요. 좋은데 이것들을 잘 설명하고 이쁘게 설명하면서 고객들이 아 이렇게 사용하면 좋습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나서서 그냥 쓰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쓰면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쓰면 당신 그 상사한테 말하기도 좋을 거예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고객 클라이언트들이 쓰는 거다. 그러면 클라이언트들이 이렇게 쓰면 좋을 거다라고 먼저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거 안 하면요 의미 없어 사실은요. 신기술 안 쓰려고 해요. 왜냐하면 운영 유지 보수 자기들 모른다고. 굉장히 보수적인데 그런 것들 잘 말해주면 또 은근히 잘 써요. 자, 그다음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볼 텐데 문서 사실 싫잖아요. 쓰기 싫죠. 많은 개발자들이 정말 쓰기 싫어해요. 하지만 이제 개발자가 직접 작성한 문서가 주는 이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개발자가 써야 될 문서들이 있어요. 써줘야 되는 문서들. 그 예를 들어 그 마이 플랫폼 요즘 웹스퀘어입니다. 어쨌든 예를 들어 API 규격서는 사실 서버 개발 꽃이죠. 이런 클라이언트하고 개발자하고 이야기할 때는 이런 API 규격서가 실수도 줄여주고 많은 설명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항상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차후에 지속적인 API 사용에서도 그 물음이나 질문을 줄어들게 해주는 거죠. 뭐 있잖아요. API 규격서 보면 다 나와 있다고. 앱스퀘어 요즘 잘 나가요. 자꾸 채팅창 보면서 이야기하니까.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그 API 규격서를 쓸 적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대부분 기업이나 이런 데 보면 오피스 제품을 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개발자들이 원래 그 싫어하잖아요. 오피스 제품. 왜냐하면 실행하는 것도 그 시간도 걸리고 그 크기 때문에 메모리 용량도 많이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업데이트 및 전파가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동화 도구를 사용해 줬습니다. 왜 스웨거 말했죠. 스웨거 좋죠. 그리고 구글 독스처럼 바로바로 수정하고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걸 쓰고 저 같은 경우는 쓰고 간편하게 배포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npm으로 또 다운받아 쓸 수 있거든요. 그 다음 개발 가이드. 제발 틈틈이 쓰십시오. 이거 하나면 나중에 할 일이 줄어요. 우리 SI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나중에 산출물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 산출물이 작성할 때 이제 머리 빠지고 힘들거든요. 근데 이 개발 가이드 틈틈이 써놓으면요 정말 편해요. 나중에 만들 때. 자신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필요한 정보들이 있어요. 뭐 어디서 다운받았다. 하다못해 링크를 또 잘하게 노트를 작성해갖고 이걸 또 잘 배포를 해놓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면 이것만으로도 또 인정 제대로 받아요. 물론 그 마크다운. 그렇죠. 안 그래도 제가 이야기한 것도 마크다운이에요. 그 인정을 정말 제대로 받아요. 나중에 물론 산춤을 작성할 때도 정말 좋지만 인정도 제대로 받아요. 그래서 개발자도 결국은 그 사회 집단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할게요. 사회 집단에 소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액션도 필요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좋고 이런 이제 특히 그 마크다운이라는 언어가 있는데 마크다운은 빠르게 작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트로 쉽게 이제 공유해서 빠르게 이제 전파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MD 위키란 게 있는데 MD HTML 그리고 웬만하면 이슈를 말할 때 정말 구두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구두로 말하지 마세요. 구두로만 말하는 경우에는 두서없고 하니까 글로 작성하고 관련된 사람들의 공유 후에 구두로 말하는 게 좋습니다. 말하는 것이 매끄럽게 변하고 두서 없이 말하는 경우가 줄어들죠. 특히 이슈 관리 도구를 사용한다면 무조건 사용하세요. 2번 사용하십시오. 빠르게 이것도 적다 생각했는데 결국 맞네요. 그 요약을 할게요. 발표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능동적인 개발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다 줄어들면 결국 대화입니다. 혀를 까서 말하면 커뮤니케이션이죠. 이거 좀 사투리 들어간 것 같은데.
개발자와 개발자, 그리고 개발자와 매니저, 매니저와 손님과의 끊이지 않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면 산으로 가는 프로젝트는 얼추 정상 궤도 돌릴 수 있어요. 특히나 손님과의 커뮤니케이션,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개발 문서를 쓰는 것을 좀 집중해야 하는 건 다른 개발자들이 잘 안 하니까 틈새를 노린 것이 좋습니다. 이것만 잘해도 인정받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회사 임원 노려봅시다. 회사 임원. 느긋하고 게으르게 일하는 게 좋습니다. 개발자는 좀 더 게을러도 인정받을 정도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최대한 자동화를 해야 되는 게 가장 겁니다. 처음에만 조금 힘들지 그 이후에는 편해진다는 거. 그래서 게을러지기를 원하십시오. 자, 그 다음 빨리 할게요. 빨리 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대기업 등급 산정은 빠르게 말할게요. 자, 대졸 아니면 지지입니다. 대졸 아니면 의미 없어요. 연차라는 말이 있는데 6년 차까지 초급이고요. 6년 차까지 초급. 그리고 7년 차부터 9년 차까지 중급, 10년 차부터는 고급입니다. 중요한 거, 초대졸은 이런 연차가 1년, 그 대졸이 1년 오를 때 초대졸은 2년 해야 1년 쳐줍니다. 그리고 고졸은 사전인데 고졸은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웬만한 경력이 얼중하게 튀어나지 않는 사람이면 결국 저희 쪽 프리랜서도 안 써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초고줍니다. 그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거 관련된 대기업 등급제 이야기는 좀 더 하려고 많이 준비했었는데 아마 오늘 못 하겠네요. 재밌는 이야기 더 있었는데 다른 이야기 하다가 또 방송 문제 때문에 제대로 못해서 죄송드리고요. 나중에 좀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제가 발표를 하게 될 일이 있다면 그때는 좀 더 잘해서 잘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저렴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